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일반 주기사항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둥 배근에 보통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내진 설계에서 나온 개념들인데 오늘은 내진 설계의 개념을 잡아보고 내진 설계를 적용할 때 철근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진 설계를 적용할 때 지진 하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지진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지진 하중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에 저항하는 시스템에는 내력벽, 건물 골조, 모멘트 저항 골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진 하중이 있으면 주로 이제 내력벽으로 저항을 할 거냐, 모멘트 골조로 할 거냐, 아니면 두 가지를 섞어서 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계산할 지진 하중 값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중간 모멘트 골조로 지진력을 저항할 경우에 철근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지진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진 발생을 보도하는 뉴스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진은 집안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건물도 같이 흔들리게 되겠죠. 자, 이것을 설명하는 원리가 뉴턴이 정리한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차에 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한다면 우리는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갑자기 출발한다는 것이죠.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급 출발하는 차량의 가속도가 작용을 하면 그 위에 탄 승객은 차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속도인데요.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관성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도 집안 위에 올라탄 모양새니까 만일 집안이 갑자기 가속도를 내면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집안 위에 있는 건물도 승객이 받는 것과 똑같이 관성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뉴턴의 운동의 제2법칙인데요. 아마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들 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F는 ma 공식이죠. 자, 그렇다면 지진 때문에 발생하는 관성력의 크기도 건물의 무게와 집안의 가속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이 무겁고 가속도가 크면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집안의 상태 등의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고려해서 지진 하중을 산정하게 되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계산 과정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등가 정적 해석법인데요. 집안이 흔들리면 결국 건축물에 힘을 가하게 될 텐데 이 힘을 하나의 하중으로 하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처럼 적용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진력이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가해지니까 이 힘이 얼마나 되냐 이걸 계산을 하고 이 힘을 일정하게 각 층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자, 그럼 이 밑면 전단력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 지진 하중은 CS, 즉 응답 계수라고 하는 계수 값을 건축물의 중량에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건물 무게의 일정 비율만큼 지진력이 작용하는 셈이니까 건물을 가볍게 하면 할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량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응답 계수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 응답 계수는 어떻게 개설할까요? 조금 복잡한데요. 보면은 네, S하고 I의 곱을 R하고 T로 곱한 것하고 나누는 식인데요. S가 가속도 계수, I가 중요도 계수, R은 반응 수정 계수, T는 건물의 고유 주기입니다. 뭐 조금 계산식이 복잡한데요. 지금은 이걸 다 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대충 살펴보면 가속도 계수는 건물이 세워지는 지역이 어떤 지역, 즉 어떤 지반 위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뭐 안반이면 그래 괜찮은데 연약한 지반이면 조금 불리한 값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I는 중요도 계수인데 이것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를테면 학교, 뭐 병원, 소방서 이런 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피해가 크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런 건축물들은 대피 시설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도 값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R하고 I 값은 어떤 지역에 어떤 집안 위에 있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우리가 크게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모에 있는 걸 보면 R은 반응 수정 계수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고 T는 고유주기인데요. 건물도 원래 흔들립니다. 이게 건물이 어떤 모양인지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건물의 고유주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의 자증 외에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을 고려해서 밑면 전단력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한 0.1에서 0.4 정도 값이 된다고 하니까 뭐 밑면 전단력은 건물 전체 자중의 한 10%나 40%선 정도에서 뭐 힘으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R값, 즉 반응 수정 계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구조 시스템 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조 방식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적용값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반응 수정 계수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크게 하면 지진 하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에 저항하는 능력이 좋은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그만큼 이제 반응 수정 계수 값을 크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지진 하중 값을 줄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지진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력벽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력벽 시스템은 이처럼 벽식 구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벽체가 이렇게 서서 슬라브를 지지할 때 지진력은 슬라브를 타고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전달되는 지진력을 벽체의 면내 전단력으로 지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내력벽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특수 전단벽, 보통 전단벽 이렇게 두 개 가지가 있고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전단벽은 없고요. 또 다른 구조 방식으로는 두 번째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의 상부를 연결하는 보가 강접합되어 있는 방식이죠. 이렇게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강접골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강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하중이 작용하면 기둥과 보의 힘 강성으로 지진력에 저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 절근 콘크리트 특수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보통 모멘트 골조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구조 시스템의 연성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요. 보통 모멘트 골조는 저연성도, 중간 모멘트 골조는 중연성도, 특수 모멘트 골조는 고연성도를 갖춘 골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횡력으로 작용하는 지진력에 대해서 연성으로 저항할 수 있는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얼마나 증가시켰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골조 시스템은 이 기둥이 있는 구조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대부분 지진 하중을 전단벽이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멘트 저항 골조에서는 중간 모멘트 골조가 있지만 이렇게 전단벽으로 저항하는 시스템에서는 특수 전단벽하고 보통 전단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지진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살펴보는 거는 여기서의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 모멘트 골조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등가 정적 하중법 해석법에서 밑면 전단력을 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밑면 전단력은 건축물의 중량의 응답 개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고요. 이 응답 개수의 분모에 있는 것이 반응 수정 개수와 고유 진동수였습니다. 이 반응 수정 개수가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내력벽 시스템에서는 특수 전단벽이 5, 보통 전단벽이 R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고요.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에서는 특수 모멘트 골조가 8, 중간 모멘트 골조가 5, 보통 모멘트 골조가 3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보다는 중간보다는 특수 모멘트 골조로 갈수록 반응 수정 계수 R 값이 커지니까 결국은 이 큰 값을 적용할수록 응답 계수를 줄일 수가 있고 지진 하중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특수 모멘트 골조는 강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중약진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 모멘트 골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런 특수 모멘트 골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한다고 해도 중간 모멘트 골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중간 모멘트 골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자가 처음부터 나는 지진 하중에 대해서 연성 능력이 중간 정도로 뛰어난 골조로 건축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지진 하중을 줄여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중 기반 설계법에서는 연성이 좋은 구조체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지진 하중을 줄여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모멘트 골조는 연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상세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모멘트 골조 부재에 사용하는 주철근은 내진용 철근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근의 강종 끝에 사이즈믹의 약자인 S가 붙은 강종만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또 보와 기둥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시면 보와 기둥의 단부의 소송인지에서 충분한 비탄성 변형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설계자에 따라서는 모든 보와 기둥의 단부에서 소송인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와 기둥의 단부 이 부분에서 연성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와 기둥의 소송 힌지 구간에서는 겹침 이음과 용접 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둥의 주구는 보통 우리가 단부에서 있는데 단부에서 잊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둥이 있을 때 기둥의 단부 보강 구간은 450이나 기둥의 최대 단면 치수 그리고 기둥의 순 간격의 6분의 1 그림처럼 순 간격이 L이라고 하면 L을 6으로 나눈 값 이 세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으로 단부의 보강 구간의 길이를 정하는데요. 이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중간부에 겹침 이음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커플러 같은 기계적 이음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둥과 보의 단부에 소송인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조기술사도 계시니까 구조 설계 도면별로 구조 설계자에게 자문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근을 하면 되겠지만 구조기술사 회에서 발간하는 표준적인 중간 모멘트 골조의 배근에서는 단부에서 겹치 미음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부 보강 구간에서는 내진 갈고리를 갖는 후프 철근을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 단면이 있고 죽은 단면이 있다면 후프 철근으로 이렇게 감싸게 될 텐데요. 양쪽 끝에는 이렇게 135도 갈고리를 모두 만들어서 감싸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단부의 띠철근은 간격을 촘촘하게 배근해서 철근량을 늘리는 거라등 여러 가지 상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모멘트 골조다라고 하게 되면 기둥과 보가 충분한 연성을 갖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진 하중을 줄여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철근 배근에 꼭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근 지식 저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